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는 거, 꽃이 아니라 그냥 지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명도는 뭐 액션물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할 당시에 인천에 5채 빌라. 네, 그 명도할 때는 그분들은 임차인으로서 어떤 잘못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세팅을 위해서 올수리를 해서 좋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서는 공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작별 인사를 고해야 되죠. 그러면 상대는 제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장을 중요시 여겼고 옛날부터 공부할 때 습관이 이론 플러스 실전의 콜라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수업하는 중간중간 계속 받은 거잖아요. 제가 고3 때 그 단칸방에 그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기 때문에 집 내분 꼭 봐야 된다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 무슨 깡따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두들겨서 실제 그 집을 들어가서 봅니다. 그때 처음 인사하는 게 임차인들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젊은 아가씨가 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있으니까 저를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열어는 주는 거예요. 어린애가 왔으니까. 왜 왔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 입찰자라고 하면은 좀 뭐 이사비를 요구를 크게 할 수 있고 하니까 저는 경매 회사의 직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시키셔가지고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열심히 사시네 아가씨 이러면서 봐요. 사진도 찍어 이래요. 그래서 정말 수월하게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절박했으니까. 근데 점유자가 임차인인 경우도 있지만 집주인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인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정말 다행인 게 집주인 분들은 다 도망을 가셨는지 계속 막 그 우편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딱지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막 등기 오면은 우체국 아저씨가 붙여놓잖아요. 도시가스 막 체납 막 붙어 있고. 저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실제로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비 협상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협상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 말도 들어주고 내가 제시할 것도 제시해서 절충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중개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가 결론이더라고요. 저도 이 물건 볼 때 노크는 하지만은 제발 열지 마라. 약간 그러면서 이렇게 누르긴 하거든요. 난 눌렀어. 하지만 없었어. 맞아요. 안 열어줬어라는 그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집을 봤는데 집 상태가 괜찮았어요. 낡은 빌라였긴 했지만 근데 그 만수동의 3개의 빌라가 집 상태는 괜찮았는데 인테리어 하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중간쯤 했을 때 제가 시세 조사를 하러 갔잖아요. 팔려고. 아가씨 그 집 안 팔려. 단호하게 매몰차게 저를 내치시더라고요. 전 팔아야 됩니다. 월세 놓고 가. 안 돼. 여기서는 그 가격은 절대 안 돼. 그래요? 그러면 낮출 테니까 팔아주세요. 저는 발 빼야겠습니다. 안 돼. 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중간에 정말 그 뭐 나쁜 것들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잖아요.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그을림이 우리 창문을 타고 들어와서 벽지가 다 망가진다거나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싱크대 쪽에 누수 생겨가지고 다 해놨는데 다 젖어버린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윗집에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분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윗집이요? 물난리 난. 네. 그 여자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난리가 났죠. 무서워서 집도 못 갔어요. 맨날 뚜벅이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제 갈아타면서 막 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 지금 한 호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네, 한 호수. 옆집에서 물난리, 그다음에 안 좋은 일. 저는 그 집을 절대 못 팔 줄 알았어요. 근데 팔더라고요. 주인은 있으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겪으면서 내가 집을 아무리 열심히 잘 꼼꼼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내 역량 밖의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명도가 왜 경공매에서 액션이라고 하는지, 액션 장르라고 하는지, 인테리어는 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명도는 액션, 호러, 그다음에 뭐 짠내 이런 걸로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겪었죠. 명도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 일이 너무 꽃이 아니라 그냥 지옥이었어요. 사실은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텼어요. 투자만 할 때는 투자금의 여유는 있을지언정 마음의 여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돈은 불려야 되니까 월세를 살고 몽테크를 하면서 버텼는데 실거주를 마련을 하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가벼워지니까. 그러면서 제가 바로 뚜벅이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물과 보상을 준 거죠. 차. 그래서 주변에서는 차를 산다고 하니까 어머 뚜벅이로만 다니던 네가 웬일이냐 라는 반응부터 초보니까 중고차 사 반응까지 심지어는 동생까지도 누나
누나가 어디 긁어먹고 어디를 부셔먹을지 모르니까 중고차 사라고. 아니 지거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제가 사고 싶은 차 새 차를 샀어요. 뭐 사셨습니까? 우리 그런 거 중요해요. 뭐 우리. 여자들이 뭐 가장 딱 제 나이 때 여자들이 선호하는 게 미니 쿠퍼? 아, 네. 또는 BMW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쬐깐하니까 미니 쿠퍼 투도어를 샀는데 금액대가 뭐 어쨌든 간에 한 4,5천 정도를 했는데 그걸 사고 나니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끌고 다니는 6인승짜리 소렌토랑 가격이 맞먹는다면서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가성비 안 나오는 차를 왜 사냐. 갬성. 아 그쵸. 갬성과 20대에 그렇게 멍멍고생한 저한테 주는 선물. 보상이죠. 보상.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보상. 30대가 시작되기 한 2개월 전에 샀으니까 29살 말에 샀으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30대의 기동력 그리고 선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자기를 위한 보상을 하면서 롱런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도 하시고 가장 좋은 플랜은 내 집 마련 갈아타기 그다음에 혹시나 주택 외에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매년 아니면은 나는 그걸로 충족하지 않아 싶으면 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작은 보상을 주면서 전진하셔야지 롱런 할 수 있다가 제가 또 깨달은 바였습니다. 4년 동안 뚜벅이 생활하는데 임장을 많이 다녔잖아요. 중개일도 할 때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니고 중개업할 때 사실 차가 거의 필수에 가까운데 다산 신도시는 사실은 걸어서 한 15분, 2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버스도 있고 또 손님이 차를 갖고 오시면 어떡하기도 하고 그래서 버텼어요. 그렇게 버텼어요. 중개일 할 때도. 정말 많이 다닌 날에는 발이 띵띵 부어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럼 그런 날이면 아이씨 내일 그냥 확 계약해버릴까? 라고 하는데 또 다음날 또 괜찮아지면 에휴 뭘 또 사. 좀 더 버티지 뭐. 야, 네 집도 없으면서 너 몸 하나 누일 곳도 없으면서 차는 무슨 카푸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계속 자책을 했어요. 근데 내 집 마련해놓고 갈아타기 딱 끝내놓고 나니까 바로 이게 마음적인 여유인 것 같아요. 거주의 안정은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여유이다. 마이너스 1,00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독하게 움직여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은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를 하더라도 좋은 거, 버틸 수 있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옆에서 들어봐도 아 징하다 진짜 징그럽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두 반응이겠죠. 나도 배워야겠다.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그 열정이 샘솟는 분이 있고 난 욜로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러죠. 욜로하다 골로 갑니다. 요즘 같은 세대는. 전업 투자자가 되고 나니까 좋은 점, 안 좋은 점 뭐가 있어요? 시간. 좋은 점은 시간을 자유롭게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더구나 싱글이니까 부동산만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은 점은 시간 관리를 안 하면 리스크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베네핏과 리스크를 동시에 보유하는 게 전업투자자이지 않을까.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시간 관리 뭐 하루 스케줄을 얘기해 볼까요? 아침에 이렇게 소파에서도 영상 찍으시고 막 그러는데 네, 근데 원래 아침형 인간은 아니에요. 올빼미고 새벽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밤새면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예.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저는 그래도 버틸만 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투자할 때도 그대로 나왔는데 보통 자는 시간은 3시, 새벽 3시. 그리고 3시요? 네, 7시간은 자야 돼요. 그러면 10시 정도에 기상을 해요. 출근 준비를 하죠. 왜냐면 저는 프리랜서긴 하지만 부지런 카페에서 저한테 그 사무실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오.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라 해가지고 거기서 강의 준비를 보통 하거나 부룡님이나 뭐 저희 스승님이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를 거의 뭐 주말도 상관없이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거든요. 개인적인 업무가 없으면. 출근하기 전에 출근 준비를 10시 정도에 씻고 하고 집안일을 그때 합니다. 한번 쓸고 닦고 뭐 설거지도 좀 해놓고 빨리 돌려놓고 널어놓고 나가죠. 그게 가장 완벽한 세팅. 그리고 나서 한 11시, 12시쯤에 부지런을 출근을 하죠. 그래서 아점을 먹습니다. 다 같이. 12시쯤. 12시쯤? 네.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밖에서 뭐 먹고 싶다고 하면 혼자 그냥 먹고 들어가거나 집안일이 길어지거나 제가 뭐 개인 업무를 보면은 늦게 들어갈 때도 많고 해서 보통은 2시까지, 3시까지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한적한 그 도로 열심히 드라이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제 출퇴근 시간 때 푸는 거죠. 그리고 음악 크게 틀고. 미니를 운전하면서? 네, 미니를 운전하면서 슝슝슝 달리면서 막 그냥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 시간대가. 출근하는 시간대나 퇴근하는 시간대는 차들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출퇴근 시간에 다사는 헬이다. 교통이 완전. 1시간 반 넘게 걸린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시간대를 피해 다니기 때문에 저는 보통 15분, 20분 걸리거든요. 잠실까지. 아 그래요? 네, 17km 정도 나와요. 한 번 갈 때. 그렇게 멀지 않구나. 네, 17km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타거나 강변을 타게 되면은 한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출근할 때도 한 20분, 퇴근할 때도 한 15분 정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쌩쌩 달리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잠깐 막간으로 풀고, 그리고 나서 한 2시, 3시쯤에 부지런 들어가서 공식 업무를 봅니다. 주 업무인 강의를 만들고, 뭐 책도 집필을 했었고, 그다음에 유튜브 또 준비를 자료조사를 해서 찍을 거 어떻게 제가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인 업무가 아닌 공식 업무를 보고, 근데 모든 게 다 부동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리고 나서 퇴근은 11시쯤, 12시쯤 해요. 밥도 다 먹고 거기서. 집에 가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다 거기서 먹는 거네요. 식사나 뭐 네, 어떤 맞아요. 모든 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 먹고 다들 다 퇴근하면 제가 마지막에 퇴근을 해요. 문 닫고 항상. 아 진짜 거기 독하죠. 주인님 분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시네요. 근데 주인님 분들도 대표분들도 독하세요. 그렇죠. 들어가는 시간이 10시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대표님들보다 늦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항상 3인방이 공동대표시기 때문에 두 대표님이 계시는데 네. 대표님 두 분이 항상 10시, 11시를 넘어 들어가시기 때문에 저는 그럼 12시에 들어간다. 집에 가서 이제 씻고 나와서 딱 그 무방비 상태의 새벽이잖아, 새벽. 모습으로 한 12시 반 좀 되죠? 그쯤 되면은 야식 하나 뭐 그냥 집어먹으면서 공부해요, 또. 재공부. 부동산. 개인 하고 싶은 공부. 예를 들면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코로나가 또 좀 초반에 별로 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시간대에 임장을 갔어요. 드라이브 겸. 밤에요? 네, 차가 있으니까. 밤 12시에요? 옛날에는 그걸 꿈도 못 꿨잖아요. 뚜벅이었으니까. 차가 있으니까 드라이브 하고, 제가 강의 준비하거나 공식 업무 때 공부했던 부동산의 지역 분석을 하는 곳은 그 시간대에 가든가 했어요. 밤에. 네, 좋아요. 엄청. 네? 그래서 뭐 집에 2시나 3시쯤 들어오고 이랬죠. 그리고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는 영화도 그 시간대 심야 영화도 많이 보고.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 여러분 전업 투자자 부러우신가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이런 생활을 보시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너무 부럽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 외에 여가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뭐 투자 공부를 하고 또 잠도 잘 만큼 주무시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직장인 분들도 잠은 충분히 못 자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으세요. 못 자시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 라이프 생활을 버텨내려면 최소 시간은 지키면서 사시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 얽매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더 힘들다는 거.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거. 평범한 직장인 소규모 건설회사 격리 업무를 했던 걸로 기억. 아시는 분인가 보네. 5년은 가까이 성장한 걸 밖에 압니다. 네. 아유, 정리 감사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매 순간 본인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며 몸빵하며 그 길을 만들어 갔다. 저는 뭐 수식어가 그거였죠. 몸빵 비타씨. 투자해보니까 어떠십니까? 뭐 20년, 30년 투자를 하신 건 아니지만은. 6년 차잖아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겪어봤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근로소득만으로 버틸 수가 없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실물 자산을 늘려야 된다.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되고 늘려야 된다. 그래야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838 다주택자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없으세요? 다주택을 계속 유지를 할 만한 상태? 그런 여유가 있으시면 하세요. 그런 포지션을 잘 수익을 내가면서 하시면 좋고, 만약에 나는 못 버티겠다. 당장 내년에 나올, 아니 올해에 나올 보유세도 힘들겠다 라고 하시면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주택 다이어트를 하셔서 건강한 상태로 만들고 저처럼 무거운 걸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가벼워지는 그런 걸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838 세대에 혹시 다주택자분이 계시면 아직 저희는 젊다는 거, 그리고 기회는 또 온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또 언젠가 또 기회는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네. 등락이 계속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리스크를 제거를 하면서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무주택자인 2838 세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계속 쭉 해왔지만 정리를 하자면 당장 하락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고점에 잡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가장 크실 거예요. 네,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크지만 내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 라는 그 고민이 굉장히 크실 텐데 그래도 그런 고민을 집을 사놓고 하는 게 좋다. 설령 하락장이 온다고 해도 버틸 수 있고 버팀 끝에는 나중에 또 수익 구간이 올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조언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 제가 살아온 것들을 토대로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조금 뭐 해볼까? 라는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이 영상을 추천하시기에 좋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좋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제 채널이나 또 혹시나 또 책을 집필하게 된다고 하면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성장하는 그런 비타 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기부여 좀 뿜뿜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음에 과정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스톱되는 게 아니라 또 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투자하고 또 다른 방향 알아보시고 그만큼 성장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또 불러주실 거예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으로 제가 저희 채널 키우고 네. 좀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채널에.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 네, 저는 네, 뭐 좋네요, 저 몸빵 좋아합니다.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